안녕하세요. 3조 조윤희입니다. 저희 팀의 요구사항 명세서와 유스케이스 명세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도커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자율학습 강의 웹서비스 개발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자율학습을 돕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홀더는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소프트웨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입니다. 웹서비스이고 기능으로는 소프트웨어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공, 사용자의 소스코드를 자동 채점, 소스코드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는 자동 튜터링이 있습니다. 특히 튜터링 기능은 소프트웨어 학습자의 자율학습뿐만 아니라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련 강의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가 받을 수 있는 반복적인 질문을 해소하여 강의의 전반적인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코딩 교육 시장 또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자율학습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용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자율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서에서 사용한 정의와 약어들입니다. 참고 문헌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 화면입니다. 우측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저장된 회원 정보로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좌측은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선택한 과목에 대한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측은 사용자가 제출 후 자신의 소스코드의 오류 내역 또는 오답에 대한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로는 PC, 랩탑, 모바일 폰과 같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전자기기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는 자바스크립트 ES6 이상을 지원하는 크롬 브라우저,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자바스크립트 개발, 운영체제는 리눅스, 데이터베이스는 레디스,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은 GraphQL을 사용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입니다. HTTP 통신을 통해 웹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GraphQL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는 하나의 엔드포인트로만 접근하고 접근할 때에는 승인된 유저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이슨 웹토큰으로 인증을 합니다. 모든 통신은 HTTPS 프로토콜로 암호화합니다. 시스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식별을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뜻하는 유저 식별 요구사항입니다. 우선순위는 중간으로 두었습니다. 회원가입, 아이디 중복검사, 로그인 기능,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코딩 실습을 통한 특정 소프트웨어 교과목에 대한 학습 기능을 뜻하는 코딩 실습 요구사항입니다. 우선순위는 높음으로 두었습니다. 코딩 실습 기능, 과목별 문제 페이지, 해당 과목의 문제 목록 페이지, 문제별 다양한 언어에 대한 실습 환경, 사용자의 소스코드 채점 기능, 소스코드의 오답 또는 오류에 대한 힌트 제공 기능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요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기본 응답 시간 목표를 정의한 기본 응답 시간 요구사항입니다. 최초 접속 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 후 다른 동작에 대해서는 3초 이내에 요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대용량 파일 또는 대량 통계 조회 시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우측은 오류 응답 시간 목표를 정의한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대용량 파일 또는 대량 통계 조회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통계 기능 등 5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 사항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 요구는 요구되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안 요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유저 정보 중 암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를 수행,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 이행하며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해야 함을 가집니다. 산출 정보는 보안관리계획서와 점검 내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품질 속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를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출 정보는 사업 수행 계획서로 하였습니다. 우측은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사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구축된 실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출 정보는 실습 환경 이용률 보고서로 하였습니다. 5번은 요구되는 바가 없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조 최수연입니다. 유스케이스 명세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명세서에서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각 유스케이스에 대한 명세를 통해 소프트웨어 자율학습 플랫폼을 상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유스케이스입니다. 액터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으며 코딩 실습,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 기능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유스케이스 명세를 통해 각 유스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가입 명세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소프트웨어 자율학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절차를 서버가 저장하는 절차에 대해 명세합니다. 선조건은 따로 없으며 사용자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입력 후 이에 대한 중복을 확인합니다. 서버는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비밀번호, 이메일을 입력한 후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원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때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가 중복된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아이디를 사용자에게 다시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원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어있는 값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회원가입 진행을 중단합니다. 만약 모든 조건들이 잘 충족된다면 사용자는 서버에 의해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두 번째로 로그인 유스케이스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로그인을 하는 절차에 대해 명세합니다. 선조건으로는 사용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서버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로그인을 승인합니다. 만약 아이디와 비밀번호 쌍이 서버에 저장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입력임을 알리고 로그인을 다시 진행합니다. 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둘 중 하나라도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값이 있음을 알리고 유스케이스를 다시 진행합니다. 모든 조건이 잘 충족되었다면 사용자가 로그인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코딩 실습 유스케이스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소프트웨어 자율학습의 코딩 튜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세한 것입니다. 선 조건으로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소프트웨어 과목의 문제를 선택하여 코드를 작성할 프로그램 언어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드를 코드 블록 창에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버는 사용자의 코드를 빌드하고 빌드에 대한 분석 결과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럼 사용자는 분석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코드의 에러 로그를 분석 결과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또는 사용자의 코드 결과가 오답인 경우에는 오답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힌트 로그로 분석 결과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정답인 경우에는 정답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후 조건으로 사용자 자신의 코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주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